네. 예, 오늘 저희가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발표하면서 개혁신당에 지금까지 잠시 정체되었던 정책 행보를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적어도 하루에 1개 이상의 정책을 발표해서 총선 때까지 저희가 바라는 개혁의 방향성을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혹시 오늘 발표하신 출산급여제 공약 관련해서는 아시는 의견이 있으셨다. 새로운 미래측에서 반대가 있었다고. 저희가 정책본부에 상의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협의회 과정을 저희가 거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자유로 그러니까 이 발기가 제한 상태에서 전국 출산휴가 급여제를 만들면 여성 산모들이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몇 페이지죠? 네. 결국 지금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까 말했던 특수한 형태의 고용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 휴가를 사용했을 때 대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산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저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히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뭐 고용보험 같은 거 어디 뭐 가입할 수도 없고 출산휴가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출산휴가 급여를 주는 데가 없잖아요. 결국은 자기 업소를 폐쇄하고 뭐 출산휴가를 그냥 갔다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니면 다른 분을 모셔다가 자기를 대신해서 영업을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현행 양당에서 제안하는 그런 제도로는 이게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가 중소상공인, 뭐 특고, 뭐 이런 분들,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그분들은 뭐 자녀 안 낳습니까? 그분들도 다 자녀 낳고 다 출산 휴가를 다 다녀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계셔가지고 되게 정규직 아니면 공무원 이런 분들만 혜택을 받고 계시니까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리면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 개혁신당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집중하겠다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결국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영업자나 아니면 특고 같은 경우에는 대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본인이 만약에 자체적인 휴가를 실시한댔을 때 대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의대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네. 국민 여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같이 나오는 이야기로 의사 수술실 CCTV 문제가 있어요. 네. 지난 2021년에 대표님은 이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입장을 내셨었는데 이 CCTV 문제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사들의 대리 수술이나 아니면 의료사고 등으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입장이 지금도 변화가 없으신지?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공신 입장으로서 제가 발표를 했던 것이고요. 저는 거기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CCTV 설치 여부에 대해 가지고 많은 경론이 있었고 그것이 다만 자율적으로 설치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강제적으로 설치될 것이냐에 대한 경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설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다음부터는 입법이 완료된 상황에 대해 제가 추가로 부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현황 관련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그 1일 1공약 아까 말씀하신 걸 발표하실 경우에는 오늘 이낙연 대표나 김종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반대할 것 같은데 그런 이견을 좀 어떻게 들어가는 그것이 발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라면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본인들께서 정책에 좀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시다면은 새로운 미래 측에서 지명한 김만흠 정책위의장도 이 협의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두 가지 필터링이 있는데요. 정책위 의장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서 충분히 조율을 하실 거고요. 또 아까 최고위에서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요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거나 뭐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또 최고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그런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두 분 정책위 의장께서 좀 요점은 유념을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인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이런 식의 선거 과정에서의 정책에 대한 위임 전결이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비근한 예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아마 정책 관련해서 가장 기억나실 만한 59초 쇼츠 공약들이 사실상 위임 전결을 통해서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당대표였던 저의 전결로 처리된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도 정책위 협의와 이런 필터링 과정을 거쳐서 다만 발표 시에 최종 게이트를 누가 키핑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동대표인 제가 관리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다른 최고위원께서 동의해 주신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평시가 아니고 선거 50일 남은 상황입니다. 그죠? 전시입니다, 전시. 후보자 등록일까지 따지면 이제 한 달 남았나요? 대회전으로는 전투를 칠 수가 없습니다. 몽골 기병식으로 막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로 보급품도 없습니다. 그냥 속도전입니다. 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오늘 새로운 미래 측은 당 분열 관련돼서도 좀 급하게 극단적으로 반대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혹시 이낙연 측과 다시 갈라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는 오늘 저희가 한 의결이나 어떤 정책 발표 절차의 간소화라는 것이 선거를 이기기 위한 취지 그리고 신속하게 선거운동을 하자는 취지 이외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되는 것은 다소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주말간의 상호간의 제안이라는 걸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다만 좁히기 어려운 접점에 대해 저희가 그러면 표결로 하자는 그런 어떤 원칙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 제 세력 간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거를 추진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읽을까요? 네. 예, 저희 개혁신당이 다시 정책 발표에 있어서 박차를 가하면서 정책 정당으로서 면모를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정책위 의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조홍천 의원님께서 성안하셔서 저희 정책위와 검토를 마쳐서 오늘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개혁신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자 동시에 저출산 대책인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 다가오자 앞다투어 저출산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연간 출생아 수가 23만 명대로 예상되고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0.6명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양당이 내놓은 육아휴직 확대, 신혼부부 대출 확대 등의 공약은 국민 중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반쪽짜리 정책이며 절반의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공약입니다. 저출산 대책뿐만 아니라 국가의 복지 정책은 정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지원하여야 국가적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내놓는 저출산 대책이 근로계약 형태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소외시키는 것이라면 정책 목표의 달성은커녕 정책의 시행으로 사회적 갈등만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출산휴가 급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중 모성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취업 형태에 따른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그리고 특권노동자,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과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휴가는커녕 출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부터 비정규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계약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고려하면 여전히 불평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행 출산휴가 급여는 공무원이나 정규직, 특히 대기업 사업장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결과 작년의 경우 전체 23만 명의 산모 중 7만 8천여 명의 산모만이 출산휴가 급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행 출산휴가 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최대 210만 원을 3개월간 지급합니다. 개혁신당은 이를 확대하여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 노동자,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수익금의 100%, 최대 210만 원, 즉 최대 63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동시에 현행 고용보험 가입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만들겠습니다. 전국민 출산급여 휴가제가 도입되면 모든 일하는 여성 산모들이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90일의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대체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모성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8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로 매년 최대 15만 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매년 약 3천억 원 정도의 고용보험기금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지만 국고보조를 통해 최대 3천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하여 공정의 가치를 지키고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거대 양당이 일부의 국민만 대변할 때 개혁신당은 모든 국민을 대변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국민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는 공정과 실질적 평등을 실천합니다. 개혁신당은 형식적 평등을 넘어 누구에게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